지금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감춰왔던 한글 검열에 관련한 충격적인 비밀 프로젝트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이 일에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여럿 연루되어 있어 일본 내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젊은 사람들을 중심축으로 일본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태에 일본 교육부와 문화청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NHK와 요미우리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연일 대서특필하며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 정부가 감추려 했던 한글의 진실은 무엇이며 왜 수십 년 동안 이를 철저히 은폐하려 했던 걸까요? 일본을 뒤흔든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유키 히로토입니다. 도쿄 신주쿠에서 자란 평범한 일본인이죠. 26살 명문대를 졸업하고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야마노테선 전철에 몸을 맡기는 수많은 일본인 중 하나였어요. 적어도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그 금요일 밤에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며 한자 입력 시스템으로 코딩하느라 손목이 아팠죠. 손목에 좋다는 키보드를 사서 써도 한번 망가진 손목이 낫질 않았어요. 히로토, 서재 책장 좀 정리해주겠니? 난 골프 모임에 나가야겠다. 아버지는 일본 정부 문화부 관료 출신의 엄격한 전통주의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에게 강조하셨죠.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히로토, 한자는 일본 문화의 뿌리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서재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책장 맨 위 선반을 정리하다 손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나무 상자였어요.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이 뒤바뀌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책과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책을 펼쳤을 때 숨이 멎었어요. 한글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인기 있던 한국어 강좌에서 봤던 한글이었어요. 이건 한글이잖아. 페이지를 넘길수록 더 많은 한글이 나왔어요. 맨 앞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한글과 한자로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30년 전이었어요. 한 문서를 자세히 보니 한글 차단 비밀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려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상자를 제자리에 올려두었지만 한 장의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급히 주워보니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공식 도장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켠에 한글로 된 메모. 히로토, 뭐하고 있니? 아버지가 서재 문 앞에 서 계셨어요.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책장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눈길이 책장 맨 위 선반에 머물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이제 늦었으니 쉬어라. 그날 밤 저는 그 한글 책을 생각하며 뒤척였어요. 대학 시절 교수님은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말씀하셨죠. 컴퓨터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한자만을 강조하셨는데 웬 한글이지? 창밖으로 도쿄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다시 살펴봤어요. 메모 중 두 단어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글 검열.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께 직접 물어볼까? 아니, 먼저 그 책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그 상자를 더 자세히 살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장 맨 위 선반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자가 사라졌습니다. 상자가 사라진 후 저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머니 속 한 장의 종이가 제 유일한 증거였어요. 한글 비밀 프로젝트라는 문구와 한글 검열이라는 단어만이 단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출근하신 후 집안을 조심스럽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부터 침실까지 숨겨진 상자를 찾아 구석구석 살폈어요.
서랍장 안, 책장 뒤편 심지어 바닥 밑까지 확인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옷장 안쪽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금속 상자였는데 디지털 번호 입력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하다 문득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생일. 6자리 숫자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안에는 제가 찾던 서류들이 있었어요.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와 아버지의 연구 노트였습니다. 모두 노란빛으로 변색된 오래된 종이들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30년 전 일본 정부는 아버지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고 적혀 있었어요. 1980년대 후반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기의 문서였습니다. 한국 문자가 일본보다 열등하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것.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한글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을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연구 노트에는 전혀 다른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마다 꼼꼼하게 작성된 데이터와 분석, 그리고 놀라운 결과.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으로 디지털 입력이 매우 용이함. 한자 기반 일본어보다 입력 속도가 평균 3배 이상 빠르다. 다른 페이지에는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는 컴퓨터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임이 분명함. 각 글자가 논리적 규칙에 따라 조합되어 디지털 코딩이 단순하고 효율적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고민이 적혀 있었어요. 잉크가 번져 있는 것으로 보아 감정적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연구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부의 지시대로 거짓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가? 학자로서의 양심과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고민이다. 서류를 더 살펴보려던 순간 거실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금고를 닫았어요.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히로토, 회사에 안 갔니? 복도로 나가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눈빛에 경계심이 보였어요. 아버지, 물어볼 게 있어요. 결심한 듯 주머니에서 그 종이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미 들킨 마당에 더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요? 왜 아버지는 한글을 연구하셨나요? 그리고 왜 그걸 숨기셨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몇 초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결국 입을 여셨습니다. 앉아라, 히로토.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구나.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으시며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일본은 컴퓨터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부는 각국의 문자 체계가 디지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 나는 당시 도쿄대학 언어학과 신진연구원이었는데 한국의 한글을 연구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아버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한글이 열등하다는 결론을 내리려 했어. 사실 그것이 정부의 지시였으니까.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말이야. 아버지의 눈에 열정이 어렸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히로토,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한국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야. 15세기에 창제되었지. 가장 놀라운 점은 그 문자가 철저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있다는 거야.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에 기반해 만들어졌어. 그리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모든 소리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런데 이 구조가 컴퓨터 키보드 입력에 완벽했다는 거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대학에서 한글을 배웠어요. 언어학 교양 과목에서요. 교수님이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고 하셨거든요. 키보드 입력이 직관적이고 단순하다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맞아. 내 연구 결과도 그랬다. 한글은 일본어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훨씬 효율적이었어. 입력 속도만 해도 3배 이상 빨랐지.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호환성도 더 좋았고. 하지만 정부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요?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고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의 문자를 인정하기 싫었을 수도 있지. 당시는 한국이 급성장하던 시기였고 일본은 그들을 여전히 하위 문화로 보는 경향이 있었어. 어쨌든 내 연구는 폐기됐고 나는 조용히 살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때부터 문화부 일반 공무원으로 일하게 됐지. 아버지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가슴에 품어온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야. 특히 컴퓨터 시대가 본격화된 지금 우리 일본도 언젠가는 변화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연구 자료를 버리지 않고 보관했던 거야. 그래서 서류를 보관하셨군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IT 개발자가 되었을 때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발견했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숨겨두었던 모든 연구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글과 일본어의 입력 속도 비교, 디지털 효율성 분석,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호환성 테스트, 그리고 충격적인 결론. 모든 자료가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30년 전부터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적 자존심과 경쟁 관계 때문에 과학적 진실을 부정한 것이죠.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도쿄의 밤 풍경이 창에 비쳤어요. 이제는 내 차례다, 히로토. 너는 새로운 시대의 일원이니까. 아버지의 고백 이후 저는 한글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맛본 것처럼요. 회사 동료 김준호에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자 한 개를 입력하는 동안 준호는 문장 하나를 완성했어요. 마치 F1 경주차와 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코드를 작성했는데 준호는 훨씬 빨리 완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도구군요. 디지털 시대의 무기라고 해야 할까요? 준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예요. 600년 전에 이미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설계하셨죠. 2주간의 학습으로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 자료를 파고들수록 충격은 커졌어요. 일본 정부가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 하지만 그것을 숨겨왔다는 사실이 저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어느 저녁 결국 폭발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계실 때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일본 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한글을 연구했어요?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엄격한 얼굴이 무너졌어요. 늘 단단해 보이던 표정이 갑자기 취약해졌습니다. 나는 정부의 명령을 따랐다. 그러나 한글을 연구할수록 일본어보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걸 깨닫고 말았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갈등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 연구는 모두 폐기당했고 나는 조용히 살아야만 했다. 그 순간 저는 60년 인생을 확신에 차서 살아온 아버지의 불확실함을 처음 보았습니다. 마치 쓰나미에 무너지는 방파제 같았어요. 평생 단단한 신념으로 산 아버지가 사실은 깊은 의심과 갈등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한글과 일본어로 타이핑했어요.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일본어보다 3배 이상 빨랐어요. 프로그래밍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컸습니다. 한글로 변수명을 만들고 주석을 달았을 때 작업 효율이 40% 이상 향상되었어요. 일본의 IT 개발자들이 매일 8시간씩 낭비하고 있는 셈이었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와 데이터로 정리한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갈등이 스쳤습니다. 평생의 신념과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래, 내가 맞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그게 진짜 이유인가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건가요? 저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건가요? 그 질문은 화살처럼 아버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평생 믿어온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인정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약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제가 해야겠다고요.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로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한글 기반 입력 시스템을 제안하겠습니다.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심하거라. 하지만 내가 옳다면 이번에는 내가 너를 지지하마. 그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가장 큰 인정이었습니다. 600년 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혁신이 21세기 일본의 디지털 혁명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순간이었어요. IT 개발자로서 저는 매일 한자 입력에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발견한 후 저는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어요. 이론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두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한국인 동료 김준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지사에 파견된 엔지니어였어요. 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준호 씨, 한글과 일본어 입력 속도를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준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도 문자 입력의 차이에 대해 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각자 자국 언어로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준호는 5분 만에 작업을 끝냈지만 저는 15분이 걸렸어요. 3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당히 빠른 타이피스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단순한 언어 차이가 아니군요. 효율성의 문제예요. 코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글로 변수명과 주석을 작성할 경우 작업 속도가 크게 향상됐어요. 반복적인 한자 변환 과정 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연구 결과가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거실에서 서류 작업 중이던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실험해봤어요. 한글이 정말 효율적이더군요. 그런데 왜 일본은 이걸 무시했나요? 아버지는 안경을 벗고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효율성보다 중요한 건 자존심이었다. 우리는 한국을 오랫동안 무시해왔어. 갑자기 그들의 문자가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하기 힘들었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국가적 자존심 때문에 효율성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개발자들은 매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놀란 듯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연구 자료를 숨겨둔 거다. 언젠가 너 같은 세대가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었으니까. 다음 날 회사에서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식 입력 방식을 우리 팀 프로젝트에 도입하자고요. 회의실에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입력 시스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반대가 많았지만 준호와 함께 시연한 결과에 모두가 놀랐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일본어를 입력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자 변환 단계를 최소화한 방식이었죠. 생산성이 42% 향상되었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팀장인 나카무라 씨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지? 제가 설명했어요. 한글의 구조를 차용한 새로운 일본어 입력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이미 설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한글식 일본어 입력 시스템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어 발음을 한글의 논리적 구조로 입력하는 방식이었어요. 복잡한 한자 검색 없이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테스트 결과 우리 팀의 코드 작성 속도는 2배로 빨라졌어요. 버그도 30% 감소했습니다. 개발 기간이 단축되면서 프로젝트 비용도 절감됐죠. 이 결과는 회사 전체에 퍼졌고 곧 경영진의 관심을 끌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유키 씨, 이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도입하고 싶네. 발표 자료를 준비해주게. 흥분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어렸어요. 히로토, 내가 해냈구나. 내가 3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와 제 실험 결과를 결합했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일본도 변화할 때가 왔군요, 아버지. 아버지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됐다.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발전할 수 있으니까. 회사 발표 준비 중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재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히로토,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아버지는 오래된 금고를 열고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최고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이건 정부가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했던 자료다.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이전에 본 연구 자료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 일본 정부는 비밀리에 문자 효율성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컴퓨터 시대를 대비해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곳이었죠. 세계 각국의 문자를 비교 분석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는 디지털 혁명의 선두에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어조였어요. 한자는 디지털화하기 너무 어려웠다. 수천 개의 문자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방법이 없었어. 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분석했고 가장 효율적인 문자는 한글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알파벳과 함께 최상위권에 랭크되었지만 동아시아 언어 중에서는 단연 최고였어요. 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국가보안 사유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고위 관료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연구를 은폐했다. 한국의 문자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지. 특히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었고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30년 전부터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숨겨왔던 것입니다. 다음 날 회사 발표에서 저는 이 사실을 빼고 순수하게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문제로 번지는 것은 원치 않았으니까요. 발표는 성공적이었어요. 경영진은 즉시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IT 기업들도 연락해왔어요. 소프트뱅크, 라쿠텐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생산성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유키 씨, 귀사의 새 입력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미팅이 가능할까요? 소프트뱅크의 연구 책임자가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곧 여러 회사와 미팅을 잡았습니다. 미팅에서 저는 한글식 입력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했어요. 간단한 자음과 모음 조합으로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논리적 구조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네오키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키보드 입력 방식이란 뜻이죠. 몇몇 기업들은 즉시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어요. 특히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산성이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글 기반 입력 시스템은 일본 IT 업계의 표준이 되어갔어요. 아버지의 30년 된 연구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의 기술 담당 기자였어요.
유키시, 네오키 시스템에 영감이 된 것이 한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그 원리를 차용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문화적 자존심보다 실용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버지, 일본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기사를 보여드리자 아버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0년이 걸렸구나. 하지만 마침내 진실이 인정받는군.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래된 일기장을 보여주셨어요. 한글로 쓰인 그의 비밀 일기였습니다. 이건 내가 한글을 배우면서 쓴 일기다. 아무도 읽을 수 없는 문자로 내 진짜 생각을 적었지. 아버지의 용기와 진실에 대한 헌신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그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의 젊은 층은 점점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회사의 IT 개발자들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됐어요. 다른 회사들도 네오키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한글의 기본 원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키 씨, 한글식 입력 방식이 정말 편리해요. 코딩 속도가 2배는 빨라졌어요. 개발팀 동료들이 하나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죠. 매일 타이핑하는 직업에서 속도는 곧 경쟁력이었으니까요. 시작은 단순한 효율성 때문이었지만 점차 한글 자체에 매료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유키 씨, 이건 단순한 입력 시스템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에요. 타나카 씨의 말에 많은 동료들이 동의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가 프로그래밍 논리와 유사하다는 점이 개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SNS에서 일본 청년들이 한글 교육 자유화를 외치는 캠페인이 시작됐어요. 해시태그 효율적인 미래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IT 업계에 국한된 이야기였지만 점차 학생들과 일반 직장인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더 이상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필수 도구입니다. 이 캠페인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의 수강생이 3배로 늘었고 온라인 한글 강좌가 인기를 끌었어요. 대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먼저 행동에 나섰어요. 그들은 개발자 팀의 한글 교육을 공식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 교육 프로그램에 한글 강좌를 포함시킨 거죠. 라쿠텐도 곧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선택합니다. 국적을 넘어 좋은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CEO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그의 발언은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은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해왔는데 대기업 CEO가 공개적으로 외국 문자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대기업들이 한글 도입을 지지하자 변화는 가속화됐습니다. IT 협회에서는 디지털 문자 혁신 포럼을 개최했어요. 주제는 한글 기반 입력 시스템이었습니다. 포럼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이 참석했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일본의 경쟁력을 위해 우리는 실용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포럼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문화적 자존심보다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일본 교육부는 몇몇 시범 학교에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허가했어요. 처음에는 선택 과목으로 시작됐지만 인기가 높아 점차 확대됐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자 교육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한글 교육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오래된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히로토, 이건 단순한 시스템 변화가 아니야.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사회 곳곳에서 한글이 점점 더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 개발자 커뮤니티, 청년들의 SNS까지 한글은 더 이상 낯선 문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자와 한글을 병행해서 사용했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한자로, 빠른 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로 쓰는 시기였죠.
한때 한자를 강요했던 일본이지만 이제는 한글을 배워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점이 중요했어요.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히로토, 내가 해낸 일의 의미를 아니? 한국은 과거 일본의 문화를 강제로 배워야 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다. 하지만 우리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한글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일본은 한자를 지키기 위해 애썼지만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한글을 거부할 수 없었죠. 이제는 일본 곳곳에서 한글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일본의 문화를 강제로 배워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것이 자연스럽게 선택된 것뿐이었죠. 좋은 것은 강제로 주입하지 않아도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고 한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위대한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직관적이며 가장 완벽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말했습니다. 한글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자 발명이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하지 않아도 부정하려 해도 결국 좋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는 누군가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선택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일본의 것을 억지로 배워야 했지만 이제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배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이제 자주 한글로 대화합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숨겨온 한글 실력을 드디어 자랑스럽게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갈등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히로토,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걸 기억하거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인류가 선택한 최고의 문자입니다. 한글을 쓰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